안녕하세요. 파이오니어 커피 정다운입니다. 여러분들이 커피를 즐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마 대부분은 카페인을 섭취하기 위한 수단이겠고요. 그리고 일부는 이제 쌉싸름한 맛을 즐기시는 분들이겠죠. 그리고 소수의 저 같은 사람들은 커피 향미를 즐기기도 합니다. 커피에서 과일 향이 나거든요. 그 커피 특유의 쌉싸름한 맛을 즐기시는 분들은 밤에도 커피를 즐기고 싶은데 이제 카페인 때문에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디카페인을 주문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디카페인을 주문하기에 조금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는 조금 쿰쿰하고 일반 커피에 비해 별로 맛이 없거든요. 물론 요즘은 품질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왜 맛이 없냐면 우리가 즐기는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인이 있는 커피에서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입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카페인만 제거될 뿐 아니라 향미물질도 같이 손실되기 때문인데요. 카페인만 선택적으로 제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볶으면 되는 건 아닌가? 모든 커피는 카페인이 있는 건가? 그럼 오늘 우리가 마시는 이 검정색의 커피는 사실 씨앗입니다. 커피는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인데 과육은 다 버리고 이 초록색의 생두라고 부르는 씨앗을 이렇게 로스터기에 볶아서 커피를 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씨앗을 섭취하는 거고 이 씨앗 안에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생물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여러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카멜레온이나 자벌레 같은 경우에는 주변 환경과 비슷한 색상으로 위장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인해 천적을 속일 수 있고,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일 씨앗 안에 청산가리라는 맹독성이 들어 있습니다. 커피 잎과 씨앗에는 카페인이라는 쓴맛을 가지는 화합물이 있기 때문에 커피나무를 해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커피 종은 130여 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종 중에서 우리는 코페아 아라비카 그리고 코페아 카네포라 로부스타로 대표되는 종입니다. 이 두 품종만 우리가 마시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종들은 잘 재배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로컬에서 간간히 즐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상업적으로는 재배 가치가 없는 편입니다. 많이 마시는 두 종 중에 로부스타는 카페인이 더 많고 더 쓴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스턴트에 주로 이용하고요. 아라비카 커피는 향미가 더 다채롭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가 아라비카 종입니다. 카페인도 더 적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라비카를 많이 즐기면서 아라비카 품종들 위주로 개발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라비카 품종들 중에 카페인이 하나라도 없는 개체가 있을까 싶지만 아쉽게도 다 카페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비교적 최근에 브라질의 연구진들이 약 3천여 개체의 커피들을 다 분석한 결과 아라비카의 발생지인 에티오피아 커피 품종 3개체에서 카페인이 거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품종의 이름을 커피를 발견한 유전학자인 알시데스 카발로를 기리기 위해 AC 1번에서 3번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커피들은 어째서 카페인을 만들지 않을까요? 우선 카페인 합성 경로를 보겠습니다. 차근차근 볼 테니 잘 따라오세요. 카페인 합성의 처음 시작은 7메틸젠틴이라는 분자입니다. 여기서 7번이라는 숫자는 이 젠틴 골격 7번 위치에 메틸기라는 작용기가 붙었다는 의미입니다. 파란 동그라미 보이시죠? 다음 테오브로민 합성 효소라는 단백질이 7메틸젠틴을 테오브로민으로 바꿉니다. 쉽게 예를 들면 7메틸젠틴은 원재료, 그리고 이 합성 효소는 노동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이 원재료를 가공해서 다른 제품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테오브로민은 초콜릿에 많이 있습니다. 다음 잘 보시면 테오브로민에는 메틸기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3번 위치에요. 그래서 이 효소의 역할은 메틸기를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카페인 합성 효소라는 노동자가 테오브로민을 카페인으로 바꿉니다. 1번 위치에 메틸기가 하나 더 붙었죠. 그래서 카페인은 메틸기가 총 3개입니다. 자, 이 과정이 일반적인 커피나무에서 카페인을 합성하는 경로입니다. 즉, 카페인이 생성되려면
원재료가 있어야 하고 이 원재료를 가공하는 노동자도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브라질의 연구자가 발견한 이 돌연변이 커피에는 원재료는 충분히 있는데 노동자가 적어서, 그러니까 이 효소가 적어서 카페인이 적었던 겁니다. 일반적인 커피 나무는 이렇게 유전자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이 단백질이 테오브로민을 카페인으로 바꿉니다. 하지만 카페인을 만들지 않는 커피 나무는 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고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카페인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료는 많은데 일하는 노동자가 없으니까 최종 제품인 카페인이 없는 겁니다. 자,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일반 커피와 카페인을 만들지 않는 커피의 열매 발달 단계에서 카페인 합성 효소의 양을 비교했습니다. 흰색 막대의 일반 커피는 열매 발달 초기에 카페인 합성이 아주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이 단계에서 열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열매가 어느 정도 발달하면, 그러니까 노란색이랑 이제 빨간색으로 넘어갈 때는 합성 효소의 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카페인을 만들지 않는 커피는 초반에 일을 조금 하나 씹더니 이내 멈춥니다. 거의 없는 거죠. 카페인 합성이 열매 발달 초기에 많이 일어나는데 이 카페인이 없는 커피는 초기에도 활성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카페인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또 흥미로운 사실은 아까 전에 130여 종의 커피들이 있다고 했는데 대다수는 카페인을 거의 만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아라비카 종과 카네포라 종이 유난히 카페인이 많았던 거죠. 근데 이 때문에 운 좋게도 인간에게 선택되어서 두 종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일반 커피와 돌연변이 커피나무는 카페인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마시는 커피에는 생두 무게의 약 1% 정도가 카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생두 1g당 약 10mg의 카페인이 들어있죠. 카페인을 만들지 않는 커피 나무는 일반 커피보다 약 15배나 적은 0.7mg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페에서 마시는 그 디카페인 커피는 0.3mg으로 카페인이 없는 커피보다 약 2.5배 정도 더 낮은 수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품종이 상업화가 잘 진행된다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페인이 없는 품종은 에티오피아 품종이기 때문에 향미가 조금 더 우수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아카데믹 커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